안녕하세요. 예, 새로 차트 모습입니다. 오늘은 평소보다 조금 방송을 일찍 했죠. 예, 방송을 오늘 조금 제 이제 생활의 틀이 이제 굉장히 벗어나 있다가 이제 오늘 조금 원래대로 좀 돌아오긴 했는데 하여튼 여하튼 계속 이제 완전 바쁜 게 끝난 건 아니에요. 아닌데 되도록이면 방송 시간을 조금 준수하려고 노력을 하겠습니다. 예, 이해를 좀 해주셨으면 좋겠고요. 예. 일단 오늘 월요일이에요. 월요일이니까 이제 장이 오늘 코스닥은 이제 음봉으로 끝나긴 했는데 아침에 아침이라고 딱 단정 짓긴 뭐하지만 하여튼 장세가 나쁜 편은 아니었어요. 보시면 알겠지만 근데 해외 차트 먼저 보시면요 계속 조정을 하길래 제가 이제 그런 얘기 했었죠. 여기 이렇게 조정이 많이 되는 이유가 제가 봤을 때는 여기서 필요 이상으로 너무 많이 올라왔기 때문에 내려오는 거다 그랬는데 필요 이상으로 올라간 거 다 내려왔죠. 네, 좀 확대해서 보겠습니다. 필요 이상 올라갔다고 하는 부분이 여기서 돌파를 할 때 계속 올라가네요. 계속 올라가네요. 계속 올라가네요. 그래서 쓸데없이 너무 많이 올라가네요. 그랬더니 그걸 다 내려왔어요. 다 내려왔는데 제가 이제 여기 고점 양봉의 머리 여기를 얘기한 겁니다. 11,000 여기 그러니까 라인으로 따지면은 아직 그 라인까지 내려오진 않았는데 보통 지지선이 있으면은 그 위에서 가는 경우도 있고요. 정확하게 찝고 가는 경우도 있고 양쪽이나 양 한쪽이나 아니면 양쪽을 다 이렇게 깨고 가는 경우도 있습니다. 예, 무조건 지지를 한다고 해서 거기를 정확하게 딱 되게 솔직하게 진짜 뭐라 그럴까 그 발도 실제 이제 발을 딱 하나 둘 아니 왜 이게 너 발을 탁 딛고 가듯이 이렇게 솔직하게 가는 경우도 있지만 깨고 가는 경우도 있고요. 아예 안 깨고 그냥 위에서 올라가는 경우도 있는데 지금 이제 그런 모양새를 안 깨고 그냥 가는 모양새로 지금 하고 있는데 글쎄 이제 뭐 이대로 솔직하게 갈지 이렇게 되면서 또 무너질지 그건 모르겠죠. 하여튼 여하튼 1, 2, 3 중에 지지에서 120으로 솔직하게 120이 뭐야 120선이 하락하기 전에 올라가든가 만약에 하락을 시작을 해버리면 여기서 120선이 하락을 하기 이 전 단계에 돌파를 하면은 좀 이게 뭔가 이렇게 좀 상승하는 기류가 생길 수가 있는데 그게 아니라 너무 닝기적거리는 바람에 이제 지하실에서 너무 이평선 밑에서 너무 닝기적거리는 바람에 이평선이 견디다 못해 내려오기 시작해버리면은 이 내려오는 시점부터 이제 올라가려고 하면 여기서부터 이제 여러분 아시죠? 예. 닿아도 내려가. 돌파해도 내려가. 근처도 못 가고 내려. 이게 시작이 되는 겁니다, 이게. 이게 무서운 거예요. 이 시간 이후에. 이평선이 꼬부라지기 시작하면서 이때부터 이제 뭔가 어려움이 시작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 어려움이 시작이 돼버리면 발돋움 판을 또 몇 개월 만들어지기 전까지는 이렇게 상승하는 경우를 기대하기가 어려워요. 이런 데서는 올라가 봤자 남은 여기 이런 데서 올라가 봤자 내려올 일만 남아 있고 그죠? 또 추가로 올라가는 척 하다가 추가로 내려갈 확률도 크고 이렇게 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 시점보다 이전에 빨리 치고 올라가는 게 좋은데 그게 과연 가능하겠냐 이제 그걸 보는 겁니다. 이렇게 이평선에 꼬부라지기 전에 이평선은 상승을 하면은 우리 배워서 알죠? 예, 닫고 바운드 되듯이 그죠? 닿아도 올라가, 깨도 올라가, 돌파해도 올라가, 뭐 계속 그런 식이죠. 근데 내려가기 시작하면은 닿으면 내려가, 돌파해도 내려가, 근처도 못 가고 내려가. 근데 내려가는 게 이렇게 수렴을 해버리죠. 이렇게 그 박스가 이렇게 박스가 돼버리는데 만약에 상승하는 120선을 만들 때 이게 만약에 이렇게 올라간다, 상승하는 120선이다. 그러면은 수렴을 이렇게 수렴을 하는 경우도 있지만 그렇다선 하더라도 수렴을 하는 경우가 있더라도 어쨌거나 아까 얘기한 것처럼 최악의 하락하는 120, 이게 120선이면 닿아도 내려가 돌파해도 내려가 근처도 못 가고 내려와 그냥 내려가 이런 꼴은 이제 당하지 않는다는 거. 이런 거는 뭐 물린 거 종목이 물려버리면 탈출하기 되게 어렵고 굉장히 힘들어져요. 근데 그나마 상승하는 횡보하거나 상승하는 120선은 어떻게 된다? 올라가다가
내려가는 척을 하더라도 만나면 띵, 띵, 띵 올라가요. 근처도 안 가고 올라가고 다도 올라가고 깨도 올라가고 이런 식입니다. 예. 심지어 깨도 올라가요. 여기 깬 거죠. 깬데도 올라가요. 근데 하락하는 120은 다도 내려가, 돌파해도 내려가, 근처도 못 가고 내려가, 그냥 내려가, 뭐 이렇게 된단 말이에요. 계속 내려간단 말이에요. 내려가는 식으로 박스가 가느냐, 올라가는 식으로 박스가 가느냐, 물론 이렇게 솔직하게 가진 않습니다. 보면 제가 여러분들 보기 좋으라고 이렇게 한 거지만, 상승하거나 횡보하는 120선에 있는 종목이 상승을 하더라도 꼭 이렇게 가는 건 아니에요. 이렇게 갔다가 이렇게 갔다가 또 이렇게 갔다 이렇게 갔다 이런 애들도 있고, 반대로 하락하는 120 애들도 하락하는 120도 꼭 이렇게 가는 건 아니에요. 예, 돌파했다가 지랄했다가 또 내려가고 어쩌다가 또 어떻게 했다가 또 내려가고 이런 경우도 있어요. 근데 이런 데서 어떻게 할지를 그러니까 물린 종목들이 있을 때 이렇게 돌파하기가 쉽지가 않기 때문에 이런 걸 누가 보장을 할 수가 없기 때문에 그냥 수렴으로 본다면 하락하는 계속 수렴을 밑으로 계속 하락하기 때문에 어디서 물을 타야 될지도 모르겠고, 그죠? 예, 그래서 오늘 제가 이제 구라에 관해서 좀 머릿속에 항상 염두를 하고 있다가 오늘 같은 경우는 이제 종목이 만약에 물리면은 어디서 탈출을 해야 되나, 어떤 현상이 나와서 탈출을 해야 되나, 아니면 어떤 종목은 이럴 때 이렇게 되기 때문에 절대 물리면 안 된다, 이제 이런 걸 컨셉으로 또 이제 하나를 잡고 있어요. 하나는 머릿속에 있는 게 구라고, 둘째는 물린 종목, 물린, 글씨가 개판이네요. 종목에 대해서 안 써지는데, 물린 종목, 그리고 그 다음에 구라. 그래서 1번, 2번 요 두 개를 갖다, 그러니까 하지 말, 뭔가를 노려야 되는 시점과 뭔가를 절대 하지 말아야 되는 요 두 개 갖다가 이제 얘기를 이제 중점적으로 하려고 올해 초반에는 이제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또 나스닥은 이렇게 봤고요. 조정을 쓸데없이 많이 올라갔으니까 쓸데없이 올라간 부분을 다 내려오고 있다. 다 내려왔어요. 오고 있다가 아니라 이미 내려왔어요. 이제 이 시간 이후로 그냥 올라가냐, 20선이 꼬부라지기 전에 그냥 올라가냐, 돌파하냐, 횡보를 하느냐, 아니면 횡보를 하다가 올라갔냐, 무너지냐. 요 세 가지라고 있죠. 그냥 1번, 횡보하다가 올라가는 거 2번, 횡보하다 무너지는 거 3번. 그냥 무너지는 것도 있는데 이거는 제가 4번은 아직 염두에 두고 있지 않다고 그랬죠. 아직 그런 현상이 보이지가 않기 때문에 미리 걱정할 필요는 없다. 그죠? 미리 걱정할 필요 없으니까 1번, 2번, 3번. 그냥 돌파하냐, 횡보하다가 돌파하냐, 횡보하다가 무너지느냐. 이렇게 1, 2, 3번 이렇게만 보고 있습니다. 나스닥은 그 정도만 보시면 돼요. 오늘 코스닥 같은 경우는 일단 음봉장이긴 하듯, 제가 이제 저번에 뭐 이런저런 얘기하면서 그랬죠. 음봉장이냐 양봉장이냐도 중요하지만 음봉일 때도 음봉장인데도 상승장 같은 장이 있고 양봉장인데도 조정하는 장 같은 느낌이 있다. 이제 오늘 같은 경우는 음봉장인데 그 전날 종가에서 좀 끌어올리는 것 같은 느낌이 있어요. 그 전날 마이너스 시작했죠. 마이너스 0. 살짝 갭은 떴어요. 0.2 살짝 갭은 떴는데 어쨌거나 시작을 갭 떠서 시작을 했지만 약간 끌어올린 듯한 느낌이 있어요. 이제 그래서 이제 이게 도지가 나온 건데 어쨌거나 도지가 나왔어요. 가운데 중자 비슷하게 도지가 나왔는데 이런 느낌일 때는 이게 음봉이라고 할지라도 끌어올린 것 같은 느낌이 되면 이런 거는 약간 양봉장 같은 느낌이 나요. 그래서 오늘 제가 장이 그렇게 음봉장 치고, 아니 양봉장으로 쳐도 오늘 괜찮은 장이었고 음봉장으로 쳐도 괜찮은 장이었어요. 그래서 음봉이지만 상승장 같은 장이 있고 양봉이라도 조정하거나 하락하는 장 같은 장인데 오늘은 이제 특이하게 음봉인데 상승하는 장 같은 그런 느낌입니다. 그리고 120선을 지금 뭔가 타고 있죠. 지지하고 돌파하더니 원바닥을 만들었어요. 이제 투바닥째 만들려고 하는데 이제 어떻게 될지 몰라요. 만들고 나서 그때쯤 얘기를 해보죠. 120에서 만들게 되면. 근데 뭐 만약 이렇게 올라갈 수도 있지만 대부분은 이제 한번 바운드를 튕길 것 같아요. 근데 제가 봤을 때는 여기서 그냥 올라가면 조금 위험해지고 돌파, 지지, 상승인데 이제 원바닥이 나왔으니까 투바닥을 여기서 만드냐 위에서 만드냐 살짝 깨듯이 위에서 만드냐 정확하게 만드냐 살짝 깨듯이 만드냐 그 차이인데 이건 좀 희박하고요. 얘 아니면 얘인데 뭔지 보겠습니다. 정확하게 지지를 여기서 하느냐 그 위에서
올라가느냐 이제 그 차이 같아요. 제가 봤을 때는 제 개인적인 소견이 그렇다는 겁니다. 아무런 근거도 없어요. 제가 봤을 때는 그게 차트가 좀 자연스럽거든요. 보기가 차트가 부자연스럽게 올라가는 경우는 그렇게 생각보다 많지는 않아요. 디테일이 조금 달라서 그렇지 원론적으로 봤을 때 통계적인 그 현상에서 크게 벗어나는 일은 그렇게까지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그렇게까지 많지는 않습니다. 그 큰 와중에 원래 우리가 생각하는 부분이 이렇게 돼 있고 아니 왜 이렇게 되냐 이 큰 틀 안에서 이렇게냐 뭐 요렇게냐 이런 것 차이지 이 큰 틀이 이게 완전히 이렇게 되는 경우는 그게 많지는 않아요. 생각보다. 오늘 상한가 종목 한번 먼저 보면서 우리나라 지수는 120을 돌파해서 원바닥이 나왔는데 투바닥이나 쓰리바닥을 만들 것이냐 안 만들 것이냐 이제 그게 관건이고요. 아직은 이제 뭐 크게 눈에 보이는 어떤 이상한 그러니까 좀 크게 어떤 이변 있는 징조는 없어요. 태영건설하고 TI홀딩스가 뭐 요새 뉴스에 많이 나오는데 너무 뉴스에 집착하지 않는 저로서는 차트만 보고 얘기를 하겠습니다. 보통 여기하고 여긴데 약간 목표가를 못 갔죠. 근데 상한가를 갔어요. 우리나라 30% 이상 갈 수가 없기 때문에 목표가 1차, 2차를 못 간 것 같습니다. 근데 이제 내일 잔여 물량이 32,000분이 안 되고 뭐 상도 뭐 단일가 거래 비슷하게 얘가 간 것 같은데 느낌이 그죠? 약간 하나 둘 거창이 하나 둘 셋 넷 10개? 이게 뭐 단기 과열 종목으로 돼가지고 좀 자세가 안 나오나 본데 여하튼 TI 홀딩스 일봉으로 보면은 더 많이 올라갈 수도 있는 상황이에요. 그래서 그러긴 한데 제가 봤을 때는 뭐 그냥 오늘 좀 여유가 있으니까 방송을 조금 급하게 안 하고 있죠. 예. 사람이 급할 때는 또 급한 대로 바쁘면 바쁜 대로 좀 시간이 되면 시간이 되는 대로 그렇게 하는 겁니다. 어떻게 뭐 목수가 그죠? 어떻게 뭐 나무 망치만 받겠습니까? 자세 안 나오면 기둥도 세우고 바닥도 까고 뭐 벽 세우고 뭐 지붕도 만들고 하는 거죠. 그죠? 예. 여기에서 지금 이 꼭대기에서 지금 이렇게 내려오다가 제가 봤을 때 여기가 이제 여기서 이만큼 올라온 놈이 여기까지 물량을 받았을 때는 뭔가 생각을 이제 하게 되는데 여기까지 물량을 받게 돼서 이렇게 해서 이렇게 수렴을 하는 식으로 하면은 이게 다 온 거예요. 근데 만약에 이게 다 온 겁니다. 다 온 건데 만약에 이렇게 해서 이렇게 가려고 해서 여기까지 내려오면 안 되고요. 여기까지 내려오면 안 되고 요 위에서 이렇게 해서 만약에 돌파를 하려고 마음 먹은 종목이다. 그러면은 얘가 진짜 해볼 만한 종목인 것 같은데 TI 홀딩스 우가 그런 종목처럼 보이진 않죠. 차트가. 왜? 단적으로 딱 뭐가 보이나요? 예, 하락하는 120이죠. 그러니까 그렇게 물론 하락하는 120도 뭐 연상 가지 말라는 법 없어요. 삼상 가지 말라는 법은 없는데 일단 제가 아까 얘기했죠. 큰 틀에서 뭐 이거냐 이거 싸움인데 우리가 이제 이거냐 아니면 제3의 어떤 우리가 모르는 어떤 거냐 그 싸움인데 이 원 틀에서 크게 이렇게 벗어나는 경우는 별로 없거든요. 이 차트를 만드는 기법이 그래요. 근데 어쨌거나 하락하는 120이 뭐 엄청나게 날아갈 확률이 그렇게 많지 않다는 걸 우리가 감안해서는 제가 봤을 때는 거의 다 온 것 같아요. 아니면 이 기간보다 굉장히 긴 기간 동안 뭔가를 발전판을 만들어서 여기서 아마 슈팅을 해서 여기나 여기까지 올라갈 확률은 있죠. 어디야? 여기나 여기까지 올라갈 확률은 있죠. 근데 우리가 지금 논하는 건 여기가 아니고 지금 여기를 논하는 거니까 제 생각에는 여기는 거의 다 올라간 것 같습니다. 근데 또 요즘 시즌이 한번 올라갈라 치면 연상 3상 올라가는 시즌이다 보니까 아주 무시할 수는 없지만 분위기상 제가 봤을 때 많이 올라갈 상황은 아닌 것 같아요. 내일 그냥 뭐 힘도 못 써보고 그냥 무너질 것도 같은데 하여튼 내일 여기나 여기까지 한 5%? 5에서 한 5, 6% 정도만 보시고요. 만약에 얘가 날라갈라 치면은 에이 설마 여기까지? 예, 제가 봤을 때 뭐 19%까지 올라가고 그거는 아닌 것 같습니다. 예, 올라갈 수는 있는데 그건 아닌 것 같아요. 제가 틀릴 수도 있거든요. 예. 현재 제가 이제 이런 거는 내일 장 시작하기 전에 예상치 효과를 보면서 원래 말씀을 드려야 되는데 하루 전날 얘기를 하다 보니까 제가 얘기할 수 있는 그 한계점이 있어요. 예, 그러다 보니까 좀 그거는 이해를 해주시기 바라고요. 파워로직스 같은 경우는 120을 돌파를 했죠. 처음에 돌파했다가 무너지고 돌파했다 무너지고 돌파하려다 무너지고 돌파도 못하고 돌파하려다 무너지고 여기도 근처까지만 가고 못 가고
쭉 가다가 그러다 어느 세월이 흘러서 이 정도 한 2달 넘게 이제 올라가다 보니까 저 이제 120 위로 올라가도 되지 않나요? 하면서 얘가 지금 한 달, 2달, 3달 만에 지금 뭔가 자세를 잡으려고 했는데 그 전에 사고 친 이게 있기 때문에 1, 2, 3상 맞죠? 그런데 희한한 건 또 안 털어먹었어요. 보통 상한가를 가면은 위에서 털어먹어야 이렇게까지 원가가 들어갔으니까 더 위에서 팔아먹고 다 버려야 여기와 여기의 갭 차이로 이윤을 추구를 한 여기 뭐야 여기와 여기의 갭 차이로 이윤을 추구를 하는 건데 그런 짓을 안 했어요. 쭉 내려왔어요. 안 하다 보니까 물량만 하나 받고 아무 짓도 안 했어. 그냥 횡보만 했어. 근데 어느 날 갑자기 얘가 돌파를 여기서 못했는데 여기서 한번 했죠. 그러면 이제 의심을 여러분들 하셔야죠. 왜 이렇게 곽추룡 자리를 만들까? 여기 이렇게 이상하게 여기를 뭔가 라인을 여기를 뭔가 라인을 얘가 만들고 있네. 이렇게 라인을 제가 지지선이나 저항선은 선 하나가 아니라 어떤 영향력을 끼치는 어떤 영역이라고 그랬죠. 이렇게 영역이라고 그랬죠. 어떤 선 하나가 딱 있는 게 아니라 영역이라고 그랬죠. 그럼 여기를 돌파하는 날 날아가는 겁니다. 날아가는데 바닥부터 올라가면은 삐우 이유 하고 끝났을 거예요. 이렇게 하고 그리고 한 10% 정도 밑에 서면은 더블 정도 가고 말았을 거예요. 여기를 돌파하듯이. 근데 지금은 자세히 보면 여기 다른 거 다 지워버리고 요 곽철용 자리 한 여기 정도 봅시다. 여기를 뚫을 때 7,900원을 뚫을 때 방송을 잘 보신 분들은 알겠지만 바로 밑에서 하나 둘 셋 하고 올라가면 뭐라고 그랬죠? 18에서 22%. 근데 상한가도 잘 가는 자리. 그죠? 얘기했죠? 곽철용 자리는 바로 밑에서 돌파를 할 때 가장 많이 간다. 어떻게 보면. 근데 하필이면 이게 또 하필이면이 아니라 120선이 밑에 있고 20선이 위에 있을 때 지금처럼 이렇게 가면 이게 딱 소장자리죠. 소장자리입니다. 여기가. 이게 120선이고 이게 20선이면 소장자리인데 지금 밑에 게 20선이고 요게 120선이니까 거꾸로 된 건데 사실은 120선 밑에서 이렇게 돌파를 하는 경우도 많아요. 예. 꼭 소장자리라고 해서 이게 120선이고 이게 20선이고 꼭 이렇게 출발하는 꼭 여기서 슈팅을 해야 되는 거는 아닌데 제가 이제 워낙 이거를 좋아하니까 120 위에 20선 워낙 좋아하니까 제가 여기만 소장 자리를 했는데 120 밑에서 이렇게 올라가는 경우도 사실은 많습니다. 많은데 이거를 확실하게 구분하기가 어렵기 때문에 저는 확실하게 구분하기가 좋은 120이 밑에 있고 횡보나 상승하는 120 위에 20선이 이렇게 가까울 때 여기서 그 전날 영망치나 뭐 예를 들어 영망치나 하다못해 음봉이라고 할지라도 단양봉을 만들어 놓은 상태에서 영망치가 됐건 단양봉이 됐건 단음봉이 됐건 뭐가 됐건 간에 이런 상태에서 살짝 갭떠서 올라가는 이거를 굉장히 이제 좋아하는데 여기가 상한가도 제일 많이 나오는 자리고요. 근데 120이 위에 있고 20이 밑에 있을 때 여기서 상한가는 사실 많이 나오진 않습니다. 얘는 상을 갔어요. 파워로직스는 상을 갔는데 120선이 밑에 있고 20선이 위에 있을 때 상이 더 많이 나오기 때문에 저는 그 120선이 밑에 있고 20선이 위에 있는 자리만 세력 차트 소장이 제일 좋아하는 자리라 거기를 소장 자리라고 얘기를 하지 120이 위에 있고 20선이 밑에 있는 거꾸로 있는 이게 20이고 이게 120인 이 자리는 제가 소장 자리라고는 얘기는 안 하지만 이 자리도 그렇게 나쁜 자리는 아닙니다. 이름을 뭐 정하진 않았지만 부소장 자리라고 그럴까요? 소장 자리는 120이 밑에 있고 20선이 위에 있는 겁니다. 지금 여기는 거꾸로 있는 거예요. 120보다 20선이 밑에 있기 때문에 이거는 그냥 뭐 말하기 좋게 부소장 자리라고 얘기를 하죠. 부소장보다 소장 자리가 더 좋으니까 월급도 많이 받고 뭐라 그럴까 권력도 더 세니까요. 부소장 자리도 나쁘진 않아요. 근데 저는 그렇게 주로 하는 자리는 아닙니다. 저는 이 자리는 그렇게 좋아하진 않아요. 굳이 소장 자리가 있는데 굳이 일부러 저걸 하지 않습니다. 파워로직스는 오늘 이후에 어떻게 될런지 얘는 앞에서 이렇게 사고 쳐놓은 게 있어서 사고 친 거 밑에 이 그늘에서는 원래 하는 게 아니거든요. 이렇게 그늘에서는 하는 게 아닌데 이제 이 그늘을 벗어났나 봅니다. 이 그늘을 벗어나니까 이제 햇빛도 받고 뭐 예를 들어서 햇빛도 태양도 이게 태양이면 햇빛도 받고 물도 받는 자리가 왔기 때문에 비도 내리고 하는 자리가 왔으니까 얘가 이제 상승을 하나 본데 아주 멀리 날아갈 자리 아닌데 얘가 또 여기서 안 털어먹은 거를
여기서 다 써먹는 식으로 올라가면 얘가 제가 봤을 때 한 3상에서 5상까지는 가능하죠. 근데 그렇게 될 만한 자리라고 하기에는 37만 5천. 본장에서 37만 5천인데 21만 2천. 너무 평범하잖아요. 그래서 너무 평범한, 일부러 평범해서 얘가 뭐라 그럴까. 굉장한, 이 평범한 거를 구라 삼아서 굉장히 날아갈 수 있을지 몰라도 그냥 확실하지 않은 거는 좋은 쪽보다는 안 좋은 쪽을 보는 겁니다. 확실하지가 않을 때는 좋은 쪽으로 보는 게 아니라 안 좋은 쪽으로 보는 겁니다. 제가 봤을 때 그냥 평범해요. 평범하니까 그냥 평범한 대로, 아, 얘는 내일 그렇게 많이 올라가지는 않겠구나. 뭐 1차 9%, 2차 한 12, 3%? 그 정도 올라가면 13, 4% 정도 올라가고 말겠구나. 그러면 여러분들은 어떻게 대응하셔야겠죠? 밑에 선 1차에서 7% 정도에서 반 이상 버리시고요. 나머지 한 13%, 14%에서 한 14%, 15%까지는 아니고요. 한 12, 13%에서 나머지 반을 버리시고요. 만약에 나머지 반을 버리려고 했는데 이미 올라가다가 이렇게 해서 내일 올라가다가 1차를 버렸는데 2차까지 못 가고 그러면 1차 이하로 떨어져 버린다. 그러면 여기 1168원에서 그냥 나머지 다 버리세요. 괜히 미련 가져가지고 끝까지 가지 마시고요. 그냥 1차 목표가까지 오면은 다 버리는 겁니다. 무조건 매수를 한 이후에 양봉이 음봉이 되면 버리고요. 1차를 갔을 때 3분의 1을 버리고요. 2차까지 가게 되면 나머지를 다 버리고요. 만약에 1차는 갔는데 2차를 못 가고 1차를 깨고 내려와 버린다. 그러면 1788 여기서 1차를 갔는데 2차까지 못 가고 1차를 무너뜨려 버린다. 그러면 이거는 1788 이하에서 무조건 버리셔야 됩니다. 아시죠? 매수는 그렇게 하는 겁니다. 그리고 1차, 2차를 떠나서 목표가는 저 위에 있는데 여기서 이렇게 올라가다가 한 7, 8%까지 올라왔는데 다시 4% 이하로, 그러니까 양봉에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양봉이면 양봉의 반 이하로 줄었다. 여기가 반이죠. 이 정도가 반입니다. 이 정도가 반이죠. 여기 이하로 줄었다. 그럼 여기서 매도를 다 하셔야 됩니다. 이거는 다시 올라가기가 쉽지가 않아요. 여기서 이렇게 됐다가 다시 이렇게 되는 경우는 그렇게 많지 않습니다. 그거는 요 밑에서 깨닫게 될 때 얘기지. 한 7, 8% 올라갔다가 2, 3%까지 내려왔다가 다시 이렇게 올라가는 경우는 그렇게 많지 않아요. 그러니까 양봉이 반으로 줄면 다 버리세요. 이거는 그냥 원론적으로 다 그렇게 하는 겁니다. 그리고 1차, 2차 했을 때 양봉이 반이 줄면 다 버리고요. 1차까지 갔다가 3분의 2 버렸는데 2차까지 못 가고 그냥 내려오면은 1897 여기서 다 버리고요. 1차 갔는데 2차까지 다 갔는데 2차를 하나, 둘, 확 올라가서 상한가를 들어가 버렸다. 이런 거는 상한가 바로 밑에서 스탑로스를 걸어놓고 말아버리는 겁니다. 내일 3상이나 노려보는 거죠. 이제 제가 요즘 이제 이런 걸 잘 알아셔야 되기 때문에 강조해서 얘기를 한 겁니다. 상한가 종목, 상한가 매매라고, 상한가만, 난 이것저것 싫다. 나는 그 전날 상한가 들어간 종목만 매매를 한다. 오늘 아니면 TI홀딩스, 파워로직스, 아이윈, 한글과 컴퓨터, 제넨바이오 이런 것만 갖고 하는 겁니다. 이게 상한가 매매라고 있어요. 상한가 매매를 따로 제가 공부하는 자료를 왜냐면 간단하니까. 간단하잖아요. 상한가 내가 전날 상을 갔어. 다음날. 목표가 여기가 1차, 여기가 2차예요. 그리고 이제 3차는 없는데 어떻게 여기가 상한가 연상 자리야. 여기서 바닥부터 올라갔어요. 1차를 갔어. 3분의 1을 버립니다. 2차를 가기 직전에 다시 1차를 내려왔어요. 그럼 1호, 3일에서 다 버립니다. 예를 들면 대충 그려놓은 거예요. 그럼 1차를 또 갔어. 2차까지도 갔어요. 나는 버리면 돼. 근데 버리기가 아까워. 왜? 이 슈팅이 너무 세가지고 막 상한가를 가려고 그래. 그러면 스탑로스를 여기다 걸어 놓으시던가 2차에 스탑로스를 걸어 놓으시던가 그게 귀찮다 그러면 다른 종목 돌려보지 마시고 이 종목을 보면서 상한가 매매를 할 때는 다른 종목을 돌려보는 게 아니에요. 그 종목에 집중을 하는 겁니다. 그러다가 상황을 가냐 보다가 만약에 2차를 갔다가 2차를 다시 2차를 넘었다가 상한가는 안 갔지만 다시 2차를 위협을 한다. 그러면 1883 여기서 버리셔야 됩니다. 여기 1차에서 1차를 넘어갔다가 내려올 때 1531에서 버리듯이 2차를 넘어갔다가 다시 2차로 내려오면은 1883에서 버리시는 거예요. 상한가 매매는 그렇게 하는 겁니다. 아셨죠? 그리고
이것저것을 떠나서 1차도 안 갔는데 그냥 무너진다. 그러면 내가 올라갔던 거 봉에 반 이상 무너지면 다 버리는 거고요. 만약에 시작했는데 그 전날 상한가를 가서 내가 상을 들어가서 들고 가던가 아니면 새롭게 매수를 했는데 시작 내가 매수를 하자마자 바로 음봉이 된다. 바로 버리시는 겁니다. 바로 버리시거나 내가 버릴 새도 없이 시작했는데 이렇게 돼버렸다. 그러면 반등이 나오는 걸 보다가 반등이 나올 기세가 안 보인다. 그냥 내려갔는데 또 내려가려고 그런다. 그러면 여기서 바로 3분의 1을 버리시고요. 내려갔는데 반등의 기세가 있어. 그러면 반 정도. 내가 내려간 거에 반 정도 왔을 때 여기서 여기 똑같이 4분의 3 이상을 버리셔야 됩니다. 그래야 나중에 제가 물린 종목 탈출할 때 이제 그 요령을 가르쳐 드릴 때 이렇게 상한가 종목에서 물렸을 때 이런 종목들까지 다 포함해서 물리면 바로 물을 타는 게 아니라 물리면 최대한 늘어질 때까지 두다가 발돋움 판을 만든 다음에 그 다음에 물을 3배수 이상 4배수 이상 타서 여기서 요만큼만 올라올 때 여기나 여기서 물린 사람들이 이제 여기서 나오는 겁니다. 그 나중에 이거 공부를 할 거예요. 근데 상한가 매매를 따로 공부하기에는 너무 자료가 이제 짧기 때문에 제가 오늘 상한가가 워낙 많이 나왔기 때문에 그리고 상한가 종목 맨날 얘기하는 것도 여러분들 지겨우실까봐 제가 1차, 1차 딱 그어놓으면 이제 여러분들 아시겠죠? 1차, 2차 이 정도 되네요. 여러분들 대응 잘하세요. 그러면 바닥부터 올라가려다 무너지면 버리는 거고 바닥부터 올라가다 깨닥 되다가 1차를 갔어. 3분의 2 버리고 2차까지 갔어. 다 버리든가. 근데 2차까지 갔는데 나는 연상을 노리고 싶어. 그러면 여기다 스톱로스를 걸어놔야죠. 왜? 어떻게라도 2차까지 올라간 거는 먹어야 될 거 아니야. 그래서 상한가를 가진 않는데 2차를 넘어서서 깨작거리다 다 2차로 내려왔어. 그럼 자동 매도죠. 스탑로스를 걸어놨으니까. 근데 이렇게 하다 상을 들어갔어. 만약 상을 들어가면 상한가 종목에서 3% 정도 밑에다가 스탑로스를 옮겨놔야 됩니다. 아까 2차에다 걸어놨던 거를 여기 위로 다시 옮겨놔야 돼요. 근데 바로 밑에다 걸으시는 분들이 있어요. 807원이 상한가인데 여기서 806원에 이렇게 거시는 분들이 있는데 그렇게 하는 게 아니라 한 넉넉하게 3% 정도. 왜? 얘네들이 일부러 상을 갖다가 이렇게 갖다가 살짝 이렇게 턴 애들이 있어요. 일부러 스탑로스에 있는 애들 털어버리려고. 그러니까 보통 그게 한 2% 정도 되고 2, 3% 되거든요. 그러니까 3% 정도에다 걸어 놓으시고 안전빵으로 나는 27%만 먹으면 되니까 27% 내에서는 스탑로스를 믿고 있다가 이 위에서 깨작거리는 거는 다음날까지 들고 가보겠다. 이제 그런 뭐 자기만의 어떤 고집이 있다. 그러면 스탑로스 걸고 상을 노리시는데 제가 봤을 때는 이렇게 상을 간 종목이 1차나 2차까지 돌파를 했잖아요. 그러면 여기서 욕심을 멈추시는 게 즐거운 매매를 하는 개념으로 보면은 맞아요. 여기서 또 연상을 노리거나 삼상을 노리는 거는 진짜 되게 어려운 일이에요. 하지만 요즘 같을 때 연상이나 삼상이 잘 나오는 요즘 같을 때에는 한번 노려보시는 것도 괜찮기 때문에 제가 상한가 종목을 강조를 하는 겁니다. 아이위는 방금 파워로직스인가? 봤고요. 아이위는 120을 돌파했죠. 120 돌파했는데 아이윈 같은 경우는 70만. 여기 좀 풀린 게 있는데 좀 큰 게 하나 있네요. 이제 좀 찜찜한 게 하나 있는데 여하튼 양봉으로 바뀌긴 했습니다. 이게 음봉으로만 음봉 이렇게 나오면 골치 아픈데 일단 뭐 나름 선전했어요. 근데 뭐 크게 풀린 건 아닌데 이게 거래량이 조금 찜찜하긴 하네요. 여하튼 상은 일찍 들어갔습니다. 나름 강상이라고 얘기할 만큼 10시, 11시 때 들어갔으니까 나름 강상인 거 풀린 것도 뭐 아주 크게 문제가 되는 수준은 아닌 것 같아요. 그리고 잔여 물량이 아이윈이 70만. 그러면 다음 내려오면서 앞에 사고 친 게 조금 있지만 아주 큰 사고는 아니지만 어쨌거나 거기에 물량을 받고 받았어요. 그리고 오늘도 내가 보니까 물량 받으러 올라온 것 같은데 그럼 여기까지는 올라오려고 얘가 심산이 있을 거예요. 이 앞전에 이제 물량 받은 것까지 여기 한 12%, 11에서 12%까지는 하필이면 우리 목표가도 공부해야 되죠. 목표가는 어디예요? 양봉의 머리나 침이 머리가 모여있는 곳. 그 매물대. 양봉머리, 음봉머리, 양봉머리, 음봉머리, 양봉머리 뭐 엄청 많죠. 뭐 이것저것 뭐 엄청 많죠. 매물대가 맞아요. 내일 여기를 돌파하면 굉장히 크게 갈 건데 돌파를 안 한다면 여기 41%니까 내일 날짜로 따지면 11%나 12%에서 얘는 마감이 쳐질 겁니다. 최소한 11%, 12% 이상에서 마감이 쳐질 거예요. 근데 돌파하면 아마 2배를 갈 거예요. 얘가 만약에 돌파하면 제가 봐서 2배를 갑니다. 그러면 22% 근 한
여기까지는 간다는 얘기죠. 여기나 여기까지 간다는 얘기인데 내일 이렇게 2차, 2, 3차까지 마시고 1차까지 보세요. 왜? 얘가 하락하는 120이기 때문에 2, 3차까지 노리다가 완전히 새가 돼버리는 수가 있어요. 사람이. 그러니까 욕심내지 마시고 1차 정도에서 시작하자마자 음봉이면 뭐 무조건 버리는 거고요. 말 하나만 하고요. 1차까지 가시면 여기까지 가면은 3분의 2 버리고 나머지 가지고 여기나 너무 낮죠? 아무리 보수적이라도 여기나 여기까지 한번 보시는 게 맞는 것 같습니다. 1883까지. 근데 3차까지 안 보시는 게 제 말 들으시는 게 좋을 거예요. 여기 왜 선이 거인지 모르겠는데 한글과 컴퓨터 여기까지 이제 뭐 저 매물대가 여기에 있다 뭐 하는 식으로 제가 옛날에 권했나 본데 왜 건지 모르겠는데 하여튼 오늘 목표가도 거기니까 상을 간 게 괜찮죠. 그리고 중간중간 성실하게 물량을 얘가 어디서 슈팅을 한 거야? 굉장히 사고 친 게 있네요. 사고 쳐놓고 내려오면서 물량 받고 굉장히 성실하게 물량을 받았어요. 제가 봤을 때 오늘도 물량 받으러 올라온 건데 이게 지워버리고 여기까지 물량 받으러 성실하게 올라온 건데 얘도 14만 9천 뭐 상이 굉장히 빨리 들어간 편은 아닌가 본데요. 그죠? 종가상이네요. 내일 잘해야 뭐 5, 6%? 미친 척하고 올라가면은 여기인 것 같습니다. 미친 척하고 올라가면 10%. 이게 굉장히 큰 슈팅은 기대하기 어려운 자리긴 한데 그래도 지나온 세월이 있으니까 여기서부터 발돋움 판을 한 달, 두 달, 세 달, 네 달,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겁나게 많이 막 1년 반 가까이 만든 걸 감안하면은 계속 박스식으로 여기서 박스식으로 계속 이런 거 어떻게 한다고 그랬죠? 뭐 여기서 사서 여기서 팔기 어려웠으니까 여기서 한번 로스 당했겠는데요. 로스 당했다가 이렇게 올라가니까 에이 짜증나 그래놓고 여기서 샀다가 여기서 팔고 첫 수익 내고 또 여기서 샀다가 로스 당하고 또 샀다가 여기나 여기서 팔았겠죠. 이렇게 박스는 여기서 샀다가 여기서 팔고 여기서 사서 여기서 팔고 이런 식으로 하는 겁니다. 근데 이게 지속되다 보면 이거 자체가 박스 매매 수렴식으로 이제 바뀌어요. 이 세력 입장에서 보면 그러면서 얘네가 이제 갖고 있는 매집력을 가지고 쫙 끌어올릴 수가 있는데 제가 봤을 때는 1차 여기 잘 안 보이는데 1차 거기 2차는 한 18% 10에서 1차 11% 2차 한 17, 18% 정도 되는 것 같습니다. 그 이상 노리시는 건 조금 욕심 같아요. 제가 봤을 때는. 네. 한글과 컴퓨터 봤고요. 오늘 상한가 종목이 많아갖고 시간이 늘어지겠네. 제넨바이오 대신에 이제 다른 섹터를 제가 헐렁하게 보니까 그죠? 제넨바이오 같은 경우는 130만 본장에서 130만 컴퓨터 벌써 느려졌어. 현재 34만 굉장히 강상으로 갔는데 34만 분이 안 되네요. 그리고 여기서 분명히 상을 갔죠? 여기서 상한가를 갔는데 제대로 안 털고 나 같은 사람이 여기 이상 올라가겠다는 뜻이겠네요. 그랬는데 여기서 상을 가버렸어요. 근데 이게 지금 여기는 상 가는 자리가 아니라 이렇게 물량을 받아야 되는 자리인데 얘가 상을 가버렸습니다. 근데 내일 무너지겠네요 말하기에는 너무 강상으로 갔어요. 그리고 잔여 물량도 134만 요런 거는 한번 노려볼만 하죠. 기본 1차적으로 13% 노려볼만 하고 2차 상한가를 한번 노려볼만 하네요. 여기 22, 3% 23%면은 상한가를 노려볼만 하죠. 요런 거는 1차도 1차인데 갭이 만약에 13%, 12%, 13% 갭이 떠버리면 1차 22, 3% 2차를 상한가를 한번 노려보십시오. 요거는 뭔가 하락하는 120임에도 불구하고 이때까지 여기 발돋움 판을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7개월 정도 만든 걸로 한번 제가 봤으니까 올라갈라 치면 여기나 여기까지 올라갈 것 같은데 내일 당장 올라간다는 얘기가 아니고요. 길게 봤을 때 얘가 그 짓을 하려고 지금 오랜 시간 동안 얘가 지금 저 짓을 한 것 같은데 7개월 동안 8개월 동안 그 짓을 한 것 같은데 실제로 전저점까지만 갈 수도 있고요. 여기까지만 갈 수도 있고요. L에 여기 그냥 근처도 못 갈 수도 있지만 최대한 갔을 때 여기 뭐 더 노력하면 여기까지도 가능한데 제 생각에는 그 위에는 불투명하니까 장기적으로 보면 여기를 가려고 하나 본데 그렇다고 하기에는 120선이 너무 하락을 하고 있으니까 이 각도가
이 정도만 돼도 그런가 보다 하겠는데 지금 너무 내려가고 있죠. 그러니까 이런 거는 그냥 단타성으로만 보는 겁니다. 단타성으로만 눈에 보기에 야 좋아 보이는데 야 이거 넘어서 꽤 갈 것 같은데 하더라도 제일 원론적인 아무리 디테일적인 부분이 좋더라도 원론적인 이게 이것도 아니고 이렇게 돼 있잖아요. 예, 이런 거는 그냥 내일 단타성으로만 보는 겁니다. 내일 그러니까 여기까지만 보시고요. 여기까지만 1차 여기까지만 보시는데 아침에 시작해서 갭을 여기서 만약에 시작을 해버린다 그러면은 그 다음번에는 여기 20 한 20% 22% 여기까지만 보고 나머지 상한가를 보는 거는 여러분들 자유죠. 제가 봤을 때 이렇게 하락하는 배기집은 연상을 안 노리시는 게 좋긴 해요. 예, 정신적 건강이 이런 거 한번 물려버리면 돌아버리거든요. 제넨바이오까지 봤고요. 이스트 소프트가 연상을 갔네요. 예, 축하드리고요. 연상을 갔으니까 요즘 유행하는 거 뭐를 노려야 될까요? 예, 삼성을 노려야겠죠. 근데 앞에 없나 봐요. 있네요. 없는 줄 알았더니 있는데 안 보여요. 있는데 안 보이는데 그냥 감각적으로 봤을 때는 여기입니다. 11%. 그리고 그 다음에 잘 안 보이네요. 이게 뭐 볼라치면 이렇게 열어서 봐야 되는데 볼까? 제가 그 안 보이는 걸 찍었는데도 얼추 맞아요. 예, 여기까지 찍었는데 거기까지만 보는 게 맞는 것 같네요. 예, 여기는 아닌 것 같고요. 여기까지 찍으면 프로테이지가 한 얼마큼 될까요? 여기까지 찍으면은 이게 너무 이렇게 막 호랑이 담배 피던 시절까지 보려고 그러면 힘들어요. 단타는 원래 이렇게 하는 게 아닌데 이제 스윙으로 하시는 분들 때문에 내가 이렇게 보는 건데 뭐야 왜 이렇게 됐어? 뭐 프로야? 그래야 18%네요. 이거 그냥 18%까지 보지 마시고요. 여기 한 10% 정도만 보세요. 이거 괜히 이렇게 먼데 있는 이 매물대 먹는답시고 이렇게 했다가 나 사실은 슈팅이 아니라 여기 있는 거 물량 받으러 올라갔지롱. 그리고서 올라가자마자 바로 하나 둘 셋 올라가자마자 바로 이렇게 내려와 버리면 골치 아픕니다. 이렇게 침몰이 돼 버리면 골치 아프니까 뭐 쿠쿠에서 뭐 이런 게 오네. 카톡이 오네. 골치 아프니까 이런 거는 그냥 10%까지만 여기 앞에 이 정도까지만 제가 뭐 잘은 안 보이지만 여기까지만 한 10에서 12% 여기까지만 그냥 보십시오. 그 이상 바라보다 잘못 꼬꾸라지면 골치 아파요. 한빛 레이저 얘는 뭐 신규주죠. 네, 한빛 레이저 신규주 산업용 레이저 제조 생산 얼마 전에 제가 해놓은 건데 뭐야 여하튼 근데 얘는 뭐 이렇게 가냐? 이 갭 뜨는 봉 가듯이 이렇게 갔네요. 이제 갭 뜨는 봉 비슷하게 갔는데 갭 뜨는 봉은 아닙니다. 제가 봤을 땐 그건 아니에요. 그 비슷하게 갔는데 상을 갔는데 왜 갔는지 모르겠고 신고가는 15에서 뭐야 이 글씨가 안 써지네. 신고가는 에이씨 15% 또는 18% 네. 이걸로 대신하겠습니다. 신고가는 15에서 18% 네. 공식입니다. 신고가는 15. 내일 얘가 또 이렇게 상을 갈 수도 있어요. 갈 수도 있는데 우리가 이 전날 알 수가 없어. 내일 아침에 이제 장세를 보고 이거 뭐 신규주 테마가 있습니다. 신규주 테마는 신규주들만 막 날아가는 거예요. 그런 때가 있고 신규주 테마는 아닌데 신규주들 중에서 또 반도체면은 신규주 반도체들만 또 가는 날이 있어요. 그러니까 작은 신규주 테마죠. 큰 신규주 테마가 아니라 그런 날도 있는데 그거를 오늘 알 수 없다는 게 문제인 거죠. 내일 돼봐야 하는 거지. 오늘 알 수 있는 건 신고가는 아무것도 없는 신고가는 15에서 18% 거기까지만 보시는 게 맞다. 1차 15%, 2차 18%. 근데 시작하자마자 무너지면 바로 나와야 됩니다. 파란색이 보이면 바로 나와야 돼요. 9,600원을 깨면 바로 나와야 됩니다. 아셨죠? 그 다음에 한빛 레이저까지 봤고요. 바이브 컴퍼니 오늘 시간이 좀 돼서 좀 자세히 봐드리려고 요 근래 하도 날려먹는 식으로 방송을 한 것 같아서 이제 조금 그랬더니 왠지 느낌이 저만 그런지 모르겠는데 방송이 조금 늘어지는 느낌이에요. 자세히 하려고 하다 보니까 조금 속도를 내서 하겠습니다. 얘는 뭐 얼추 120선 돌파해서 다 간 것 같은데 2만 본장에서 2만 6천 깨지지 않았을까? 상 깨지지 않았을까요? 또 겨우겨우 어떻게 막았나?
깨졌죠? 예, 더 볼 게 없습니다. 얘는 깨졌으니까 더 볼 게 없는데 만약에 마이너스에서 올라가더라도 크게 올라갈 자리는 아니에요. 예, 마이너스에서 올라가더라도 굉장히 크게 올라갈 자리 아니니까 그래야 4, 5%. 내일 이거는 뭐 미친 척하면 여기 미친 척하면은 12%. 근데 제가 봤을 때 이거는 오늘 종가에 나오셨어야 돼요. 여기서 깨질 때 여기서라도 아유 상 다시 막으려나 보네. 여기서라도 나와야겠다. 그 나오셨어야 되는데 혹시나 못 나오신 분들은 내일 일봉이든 양봉이든 파란색이 보이기만 하면 바로 나오시고요. 만약에 미친 척하고 올라간다. 1차 여기 다시 1차 여기 한 3, 4%? 2차 아니죠. 아니다. 26,000. 좀 상이 깨졌죠? 네, 착각했네요. 상이 깨졌으니까 내일은 파란색이 보이면 바로 나오시고요. 그건 맞는데 파란색이 다시 빨간색으로 변했다고 쳐도 그냥 나오세요. 예. 그냥 오늘 상한가 간 9,390원만 넘으면 그냥 나오시는 게 맞습니다. 예. 요런 거는 또 발돋움 판도 별로 없어서 무너질라 치면 여기까지 무너져요. 여기까지. 무너질라 치면 여기에서 여기까지 무너집니다. 예. 이게 여기까지 내려와요. 여기까지 내려와요. 여기까지. 하루에 내려오든 3, 4일에 내려오든 여기까지 내려옵니다. 그러니까 무조건 파란색만 보이면 버리십시오. 슈팅에서 올라가더라도 그거는 여러분들이 먹을 수 있는 그게 아니에요. 이런 거는 나오시는 게 맞습니다. 얘기했죠? 명확하지가 않은데 좋은 건가 나쁜 게 있으면은 좋은 거를 선택하는 게 아니라 나쁜 거를 위주로 생각을 한다. 아셨죠? 안전주의자이기 때문에 그런 것도 있지만 원래 증권에서 그렇게 하는 게 제가 알기로는 맞습니다. 유니트론텍이 본장에서 65만 3천. 지금은 컴퓨터 느려져서 뭐 더 볼 것도 없겠네. 35만 9천. 근데 분봉으로 보면은 종가상. 이것도 분위기는 나와야 되는 종목인데 혹시 아랫꼬리가 길다는 얘기는 얘가 바닥이 튼튼하구만 튼튼해요. 그런 뜻이거든요. 그러니까 한번 그거 믿고 요거를 한번 돌파해서 올라가지 않을까 싶은 그런 생각으로 15에서 18%. 근데 여기 딱 보면 15%일 거예요. 15에서 18%. 양봉의 머리 여기. 양봉의 머리. 딱 15에서 그 다음 양봉의 머리 여기 하나 있거든요. 아 여기 18%가 아니네. 그 뒤에가 한 18%, 요 뒤에가 18% 하나 있는데 기둥이 두 개인데 그 중에 하나가 왼쪽 게 낮아요. 볼까? 궁금해서 한번 보고 싶네. 그죠? 어디야? 기둥이 두 개였는데 아이 모르겠다. 궁금해서 봤는데 봐도 모르겠네요. 너무 호랑이 담배 피던 시절이라 너무 호랑이 담배 피던 시절에 모르겠어요. 저거는 모르겠습니다. 여하튼 15%. 이거 2차 없이 그냥 요 상한가 만약에 요 상 들어가신 분들 있으면 2차 없이 그냥 여기 15% 위에서 적당할 때 매도를 15% 위에서 그냥 분봉으로 1분봉으로 볼 때 15% 이상 올라갔을 때 어차피 종가상이니까 15% 주면은 세력시들 너무 감사해요 하면서 그냥 바로 나오시는 게 맞아요. 종가상인데 15% 먹으면 진짜 많이 먹는 겁니다. 예, 아셨죠? 상한가 종목은 이렇게 받고 제가 컴퓨터를 한번 껐다 키든가 해야지 이게 컴퓨터가 아니 저 차트를 한번 껐다 키든가 해야지 지금 방송한 지 43분 상한가 종목 보고 뭐 이것저것 잠깐 얘기했더니 43분이 되버렸네. 너무 방송이 느려졌죠? 그죠? 그래서 이제 섹터 15% 이상 되는 종목만 일단 한번 보겠습니다. 제가 차트를 한번 잠깐 껐다가 다시 켜겠습니다. 컴퓨터가 꽂아서 그런지 그래요. 굉장히 느려지고 있습니다. 잠깐만요. 자, 섹터별로 한번 보겠습니다. 물류, 조선주, 오늘 삼영 ENC가 120 밑에서 지하실에서 나 이제 많이 깼으니까 120까지만 가고 싶어요. 그러면서 지금 가려고는 하는데 마저 갈 것 같긴 하네요. 하지만 하시는 건 아니죠. 매매하시는 건 아니죠. 왜냐면 지하실 애들은 매매 안 하시는 게 맞아요. 철강주 중에서는 세게 간 애가 없고요. 그다음에 건설주 중에서도 태양건설이 무너졌죠. 뭐 태양건설이 아마 지금 TY홀딩스 걔랑 뭐 연계되어 있는 것 같은데 중앙첨단 소재가 이제 120위로 올라오면서 나름 요것도 발돋움 판이라고 말은 할 수 있는데 왜 이러냐? 말은 할 수 있는데 제 생각에는 이런 거는 일단 안 하시는 게 맞습니다. 정확하게 뭔가 수렴이라든가 뭐 박스 매매라든가 발판을 만든 게 아니라 이런 식의 발돋움 판은 일단 저는 안 칩니다. 저는. 근데 발돋움 판이 맞긴 맞아요. 맞긴 맞는데 저는 안 칩니다. 매매하려는 종목으로서의
어떤 O냐 X냐 따지면 저는 이런 거는 X예요. 어쨌거나 122로 올라왔죠. 올라왔으니까 향후에 122에서 뭔가 액션을 취할 겁니다. 지금 당장은 뭐 어떻게 할지 모르겠지만 뭐 횡보를 계속 할 것처럼 보이긴 하는데 지금 당장은 제가 모르겠어요. 건설에서는 뭐 그 정도고, 로봇 AI 드론 중에서는 바이브 컴퍼니가 상을 갖고요. 그 다음에 RF세미가 발도등판을 만들면서 갑자기 물량을 받으러 확 올랐는데, 지하에서도 너무 깊은 지하실이니까 우리 여신님이 물려있는 RF세미, 저거는 손 안 대는 게 좋습니다. 지금 당장은 손 안 대는 게 좋아요. 모비스는 종목이 이제 뭔가 한번 사고를 치려고 여기서 1, 2, 3 치고 나서 세게 안 털어먹었는데 여기서도 털어먹은 게 아닌 것처럼 보이게 해놨어요. 털었는지 안 털었는지는 저도 모릅니다. 여러분들도 뭐 모르겠지만 저도 몰라요. 근데 어쨌거나 여기 현상을 보고 아, 이 새끼 여기서 나름 털어먹었구나. 그건 뭐야? 이게 여기서 무너지면 털어먹은 거죠. 근데 여기서 뭔가 아트를 하나 만들어서 치고 올라간다. 치고 올라가면은 야, 이 새끼 여기서 안 털었네. 끝내 여기를 돌파를 하네. 여기까지 가네. 그러면 정고점을 돌파하거나 정고점까지 가면 여기를 안 털어먹은 거거든요. 그럼 이 새끼가 굉장히 대단한 놈이죠, 모비스가. 대단하다는 걸 우리는 지금 이 시점에서 알 수가 없는데 예상을 할 수 있죠. 여기까지 올라가면 이놈 대단한 놈이다. 여기까지 올라가기 위한 사전 작업을 이 새끼가 하느냐 안 하느냐 그걸 보기 위해서는 여기를 120선을 깨면 절대 안 되죠. 여기나 여기를 깨면 안 됩니다. 근데 이제 크게 먹으려고 그러면 이런 데서 이제 뭐죠? 분할 매수를 해서 먹어야 되는데 중간에 이렇게 물량 받는 게 제 눈엔 잘 안 보이거든요. 이건 다 침이지. 이게 언뜻 보면은 물량 받고 이런 말을 할 수도 있는데 제 생각에는 이게 물량 받은 게 아니라 그냥 침이에요. 침. 물량을 받은 느낌은 아니에요. 그냥 매집을 하루에 조금씩 하는 것 같지. 이게 분봉으로 보면은 매집처럼 보일 텐데 이렇게 매집이죠. 분봉으로 보면. 근데 일봉으로 보면은 그렇게 제가 봤을 때는 물량을 받는 애처럼 안 보입니다. 예. 근데 어쨌거나 단기 수익으로 보면은 여기까지 한번 노려볼만 하겠네요. 여기까지 한 며칠 만에 먹겠다는 느낌으로 여기까지. 근데 먹으려면 이 정도는 먹어야죠. 먹으려면 그죠? 단기로 여기를 먹느냐 장기로 여기를 하느냐 그건 여러분들 마음이지만 120을 타기 시작하는 거 보니까 며칠만 더 타면은 확실해질 겁니다. 근데 그때 확실해질 때는 여러분들한테 매수 기회가 없을 거예요. 이 정도 되면은 이미 올라가기 시작해서 매수 기회가 없을 겁니다. 물론 계속 이렇게 횡보를 할 수도 있는데 제 생각에는 여러분들한테 매수 기회를 줄 수 있는 만큼의 큰 지지를 할 정도 하다가 다 여러분들 다 들어왔죠? 그럼 저 이제 상승할 겁니다. 이렇게 하진 않을 겁니다. 얘네들이 무슨 짓을 하든 이런 짓을 하든 뭔 짓을 하겠지. 탑승하실 분들은 미리미리 들어가서 탑승하시고 중요한 건 스탑로스를 꼭 걸어주세요. 그 다음에 TPC가 물량을 받았지만 120m로 다시 내려갔고 근데 얘 뭔가 하는 것 같죠? 여기 물량을 여기서 받았어요. 근데 여기서 물량을 또 받으려고 올라가고 있죠? 근데 당장 내일은 안 올라가겠지만 뭐 올라갈 수도 있고 마이너스니까 일단 내일 당장 올라가는 건 아니겠지만 얘가 중간에 한번 물량을 더 받아버리면 쭉 가다가 여기서 물량을 한번 더 받아버리면 그때는 눈치를 채셔야 됩니다. 이 새끼 이제 갈라고 그러나 보다. 물론 이렇게 솔직하게 가진 않겠지만 얘 갈라고 그러나 보네. 이렇게 해서 깨작깨작 거릴 때 깨작깨작 거릴 때 여기나 여기를 돌파할 때 여러분들 눈치를 채고 여기서 크게 한번 먹을 준비를 하셔야 됩니다. 근데 단타는 여기고요. 스윙 매수 자리는 여기나 여기고요. 단타 매수 자리는 여기입니다. 알죠? 스윙과 단타는 매수 자리가 같을 때도 있지만 지금 오늘 같은 경우는 스윙이나 단타나 똑같아요. 오늘 수익을 냈는데 오늘 안 파신 분들 있잖아요. 어떻게 고의가 됐건 고의가 아닌 게 됐건 매도를 못했어. 이런 분들은 들고 가시는 겁니다. 어디까지? 이 침을 넘어서 다음 매물대 여기죠. 여기까지 들고 가시는 겁니다. 저절로 강제 스윙이 되는 거고요. 만약에 오늘 단타로 해서 수익을 내신 분들은 잘 하신 거고요. 나오시는 게 사실은 맞아요. 근데 못 팔았어. 그러면 들고 가십시오. 어디까지? 스탑로스 바닥으로 여기다 걸어놓고 자기 평단보다 한 2%나 3% 일단 걸어놓으세요. 여기는 뭐 특별히 매물대가 정확하게 많지는 않으니까 그냥 잠정적으로 2, 3% 밑으로 걸어놓고 여기까지 한번 들고 가버린 겁니다. 근데 욕심 더 낸다. 나는 분위기 보니까 이 새끼 더 갈 것 같다는 확신이 쓴다. 그럼 여기까지.
저 위에까지 한번 들고 가는 겁니다. 크게 복리의 마법으로 몇 프로까지? 57%를 한번 먹어보는 겁니다. 예. 그렇게 하시는 분들도 있어요, 실제로. 그리고 스윙과 단타가 같은 자리는 여기. 그리고 원래대로 따지면 여기는 스윙 자리, 여기는 단타 자리. 여기나 여기는 단타 자리. 아시죠? 예. 분명히 단타와 스윙은 다른 부분이 많습니다. 근데 가끔 이렇게 같은 자리가 있어요. 같은 자리 있습니다. 로봇 AI 드론 중에서는 뭐 위세 하이텍이 좀 가다 지하실이니까 얘기할 것 같고, 에너지도 서남이랑 모비스가 갔는데 서남도 나름 괜찮고요. 모비스도 괜찮고. 야, 이거 뭐 에너지가 괜찮네. 에너지가 조만간 또 한번 갈려나 보네. 왜 그러지? 겨울이라고 그런가? 화학주도 원래 겨울이라고 하는 게 아니라 겨울 전에 가는 건데. 아니면 겨울 되자마자 가든가. 지금 좀 뻘쭘하잖아요. 1월 달인데. 아, 뭐가 상승 요인이 뭐가 있나 보다. 전쟁이라든가 가스나 석유 뭐 인상 요인이 뭐가 있나 보네요. 화학주 이게 증권하는 사람들은 이렇게 미리 뭔가를 알고 있어야 됩니다. 예측을 하고 있어야 돼요. 화학주는 뭐 크게 관계 없고요. 예, 지지만 했고요. 식료품 사료도 스톰테크가 지지만 했고요. 물량만 받았는데 물량 겸 지지했는데 별거 없고요. 조림비료 제진농업은 깨끗한 나라가 무너졌네요. 무너졌는데 아직 전에 상한가 간 금액만큼 안 내려왔죠? 예, 아직은 견뎌볼 만한 겁니다. 요거 견디다 보면은 여기를 뛰어넘어서 여기나 여기까지 한번 올라가겠네요. 이유는 나중에 이제 말씀드리고요. 기계주 스톰테크 분이 없고, 그 다음에 뭐가 이렇게 무너졌어? 모델 솔루션, Y존, 뭐 많이 무너졌네. 이제 요런 게 갭 뜨는 봉으로 올라가기가, 아닌데, 걔 말고. 얘가 이제 갭 뜨는 봉으로 하기가 괜찮은데, 요렇게 해서, 요렇게 올라가기가 1차 여기, 1차 여기, 2차 여기까지 한번 해볼 만한데, 저는 이 매매를 안 합니다. 왜? 제 취지랑 안 맞아요. 120에서 좀 거리가 멀기 때문에 제 취지랑 안 맞아요. 그리고 뿌리가 없는 종목은 저는 웬만하면 안 합니다. 예. 웬만하면 아니라 안 해요. 그냥. 예. 그래서 이렇게 갭 뜨는 봉도 매매를 이렇게 해서 하는 것도 있긴 있는데 알면서도 안 합니다. 그 리스크가 싫기 때문에. 전기차 중에서는 파워로직스가 상을 갔는데 나머지 에이텀이나 이온 컴포텍이 뭐 흉내만 내고 가진 않았네요. 유니테크노가 그나마 꽤 이제 그쯤의 모양을 조금 만든 것처럼 보이는데 그죠? 예. 얘는 이제 한동안 치려고 하나 봅니다. 내일 당장 가는 거 아니면 한동안 쉴 거예요. 그쯤의 모양 어느 정도 나왔어요. 그죠? 무너지고 있죠? 전기차 중에서는 아이윈이 상을 갖고 신성 델타테크 깜짝이야. 신성 델타테크가 한 번은 가네요. 한 번은 가네요. 요게 이제 있어요. 크게 상승한 종목이 가운데 중자처럼 이렇게 만들면 보통 이게 아래 꼬리가 긴데 보통 비슷한 경우가 많습니다. 이렇게 되면은 여기와 여기의 갭만큼 여기와 여기가 갭이 생겼을 때 이놈이 이렇게 상승을 하잖아요. 이런 건 잡아보는 겁니다. 아래 꼬리가 이렇게 해서 달리면 더 좋고요. 아래 꼬리가 달리면 더 좋고 어디까지? 아래 이놈 크기만큼 육안상 봤을 때 이놈 크기만큼 견디는 겁니다. 이거 먹기 힘들어요. 그래서 견디는데 요거 상식적으로 아세요. 바닥에서 이게 1.5cm다. 그럼 이게 한 10% 되잖아요. 저 위에서 요게 1.5cm다. 똑같은 1.5cm예요. 높이가. 좌로 쟀더니 얘도 1.5, 얘도 1.5, 얘도 1.5예요. 근데 얘랑 똑같이 1.5니까 얘도 10%겠고 얘도 10%겠구나. 그런데 HTS 상으로는 얘가 10%면 얘가 11이나 11.5나 뭐 이렇게 나옵니다. 상식적으로 그런 거 알고 계세요? 그래서 높이 있는 종목은 봉이 작아도 굉장히 프로테이지가 큰 겁니다. 그게 설정을 어떻게 하냐에 좀 다르긴 한데 기본적인 설정을 돼 있을 때 제가 말씀드리는 겁니다. 2차 전지 같은 경우는 뭐 에이텀 정도 같고요. 탑 엔지니어링 뭐 그냥 그러네요. 초전도체 중에서는 파워로직스가 상을 갖고 오늘 발음 왜 이렇게 안 되냐? 파워로직스가 상을 갖고 신성델타테크가 2대장, 서남이 3대장이네요. 초전도체가 요새 비리비리 하더니 또 오늘 한번 조금 갔네요. 반도체 중에서는 RF세미, 우리 여신님이 물려있는 RF세미. 반도체 중에서는 물량만 칠거 받았네요. 네페스야크는 이제 큰 봉으로 지지를 한 거고요. 물량을 받은 게 아니라 이제 나름 지지를 한 겁니다. 그리고 리튬 포어스 얘는 모르겠고 지하실이니까 모르겠고 솔루스 첨단 소재 얘는 121로 올라왔지만 아직 발돋움 판이 그럴싸하게 완성이 안 됐죠. 이런 거는 좀 위험합니다. 그리고 아이윈 플러스
이게 뭐 이렇게 뭐 많이 걸었어. 잘 모르는데 물량만 크게 받았네요. 예, 그리고 아직 뭔가 완성된 건 아닌 것 같습니다. 근데 얘가 보면은 여기도 발돋움 판이지만 알고 보면 여기도 좀 있고요. 그 이전에 또 뭔가가 있다면 한번 해볼 만한데 없네요. 뭔가 좀 있을 것 같았어요. 여기 있길래 여기도 뭔가 있지 않을까요? 그러고 봤는데 없네요. 넘겨 짚었습니다. 반도체 중에서 유니트런테 상을 간 종목이고 나머지는 없네요. 반도체는 간 놈이 되게 세게 가고 나머지는 그렇게 많이 안 갔네요. 엔터미디어 중에서는 MBT하고 밀리의 서재가 물량을 받았는데 얘가 한 방 있지 않나? 아 이게 상이 아닌가 보구나. 아 갭은 떴는데 윗꼬리가 있을 때 1점 몇 프로 정도 갭을 뜨는 거는 올라가는 척 하다가 그냥 무너지는 경우가 많습니다. 갭이 없을 때는 한번 올라갈 만도 한데 그리고 갭이 떴다는 얘기는 시간 단일가를 떠나서 다음날 그 전날의 종가보다 갭이 떴다는 얘기는 그만큼 무너질 확률이 압도적으로 높다는 얘기예요. 몇 프로라고 정확하게 말을 할 수 없지만 최소한 제가 봤을 때 80%는 넘습니다. 100종목이 갭을 뜨면 최소한 80종목 이상은 무너진다는 얘기예요. 메타버스 VR 게임 중에서는 이스트 서포트도 상을 가고 바이브 컴퍼니도 상을 가고 그랬는데 누가 대장이야? 상을 뭐 누구라고 단정 짓긴 그런데 차트를 그냥 차트상으로 봤을 때는 얘가 대장 같네요. 이스트 소프트가 대장 같네요. NFT 메타버스 중에서는 DNC 미디어하고 DNC 미디어가 많이 올라갔네. 그 다음에 폴라리스 오피스가 상을 가고 나서 이건 턴 게 아니네요. 내일 저 위에서 날아가는 거 아니야? 아, 좀 약한데요. 갭을 이게 몇 프로야? 10% 정도 갭을 뜨면 요것도 이게 한 방이 있거든요. 이게 진짜 아까 얘기했던 거 이게 한 방이 있어요. 이게 이렇게도 갑니다. 이렇게도 가요. 이게 뭐 상한가를 정확하게 간다고 제가 말을 못하지만 상한가 가까이 이렇게 가는 경우가 있어요. 이게 가끔 이렇게 터지는 경우가 있어요. 예. 진짜 대박 큰 리스크를 가지고 진짜 대형 리스크를 가지고 이제 하는 매매인데 저랑은 안 맞죠. 그런 게 있다는 것만 알고 계세요. 한컴위드는 이게 이제 아까 얘기한 부소장 자리네요. 그죠? 더 설명 안 하겠습니다. 부소장 자리네요. 부소장 자리에서 이렇게 가는 경우 있다니까. 20 밑에 있어서 부소장 자리지. 얘가 위에 있으면 이제 소장 자리였죠. 근데 영망치 비슷하게 만들어 놓고 단양봉이라고 하기엔 좀 그렇지만 10%니까 좀 애매하긴 한데 10%니까 너무 많다 이거. 여하튼 이렇게 해서 이렇게 이게 제일 슈팅을 세게 하는 자리입니다. 근데 얘는 하락하는 120이라 좀 그러긴 한데 상승하는 120일 때 횡보나 상승하는 120에서 이런 걸 하면은 굉장히 크게 먹습니다. 그 자리만 노리시고 하는 분들도 계세요. 워낙 거기가 크게 가니까. 안 가도 그만이라는 거지. 나는 먹을 때 크게 먹고 안 가면 본전이라는 생각으로 하시는 분들도 있어요. 사실은 그렇게 하는 게 사실은 더 수익률이 좋은 경우도 많습니다. 정말 큰 돈으로 하시는 분들은. 예. 막 7, 80억 갖고 하시는 분들은. 7, 80억으로 단타를 치는 분들이 계시다니까. 사실은 말이 안 되는 건데 또 있어요. 파워로직 뭐해 그 보컬 김영준이가 그분은 뭐 내가 검증을 못해서 그렇지. 그분은 말로만 따지면 뭐 뭐 그때 박호준가 그 양반이 인터뷰할 당시에 보니까 월 단위로 뭐 마이너스 까진 게 없다는 식으로 얘기하면서 뭐 지금은 그 영상이 지워졌는데 그분이 유튜브계에서 이제 뭐 마음에 상처가 있으신지 이제 떠나셨는데 여하튼 그분도 꽤 큰 돈으로 이제 단타를 치시는 걸 알고 있는데 여하튼 간에 제넨바이오하고 파워로직스가 휴대폰 통신에서는 이제 둘 다 상을 갔고요. 한 테마에서 두세 놈이 상을 많이 가는 거 보니까 뭔가 장에 획기적인 변화가 있는 것 같습니다. 휴대폰 통신에서도 RF세미가 걸려있네요. 또 거듭 얘기하지만 우리 여신님이 물려있는 종목. 바이오 중에서는 제넨바이오 볼 필요 없고요. 바이오 중에서 지노믹트리 얘는 뭐 일단 여기까지는 이제 한번 가려고 노력을 하나 봐요. 갈지 안 갈지 모르겠습니다. 그 다음에 없고요. 제약주 중에서는 리튬 포어스 지하실이니까 볼 것도 없고 삼성제약도 120위로 올라오려고 무던히 노력을 하는데 얘가 일단 올라오면은 그때 여기 라인을 잡고 여기까지 한번 여기는 여기까지 한번 스윙을 한번 가볼만 하겠네요. 저는 안 하겠지만 저는 이제 스윙을 안 하지만 화장품 중에서는 뭐 관계 없고요. 비트코인은 한컴위드 휴네시온의 물량을 엄청 크게 받는 뭐 여기 이제 뛰어넘으면 여기까지 가겠다는 얘기죠. 여기를 뛰어넘으면 난 여기까지 갈 거야 그런 얘기죠. 이렇게 갈지
바닥에서 이렇게 갈지 뭐 그까지 모르겠지만 하여튼 저렇게 가겠다는 뜻입니다. 이 곽철용 자리랑 여러분 곽철용 자리가 뭔지 모르시는 분들 계신 설마 돌파선이 하나 둘 최소한 2개 이상 뭐 3개일 수도 있고요. 이렇게 따지면은 3개죠. 하나 둘 여기 또 있죠. 셋 넷 다섯 그죠? 2개 이상인 자리를 돌파하면은 25% 이상 차이가 있는 데서 시작을 하면 삐우 이게 답니다. 10% 내외에서는 2배를 가요. 근데 2배를 넘게 갑니다. 보통 꼭 넘는 건 아니지만 꼭 2배를 넘어요. 그러니까 이게 10%면 한 12% 정도 11, 12% 이게 8%면은 16%가 아니라 17, 18% 이렇게 꼭 여기보다 여기가 1, 2%가 더 많아요. 그리고 제일 센 거 이 곽철용 자리 이 돌파선을 4, 5% 정도 밑에서 하나 둘 셋 하고 뚫어버리면 이거는 뚫었다가 무너지는 경우가 굉장히 많아요. 뚫었다가 무너져. 그래서 제가 돌파했다가 양봉이 가다가 반 이상 줄면은 버리라고 하는 이유가 그겁니다. 이게 이렇게 되면 어떻게 되는지 아세요? 이렇게 되고 다음 날에도 올라가면 다행인데 그게 아니라 이렇게 되는 경우가 많아요. 그래서 여기서 한번 돌파 매매를 실패를 해버리면 이렇게 해서 돌파 매매를 실패를 해버리잖아요. 이렇게 실패하면 지속적인 하락이 많이 나옵니다. 지속적인 하락. 그래서 갭에서 무너지면 그 전날에 종가가 여기인데 종가에서 무너지는 것도 문제지만 종가에서 갭에서 이렇게 올라가다 무너져 버리면 이게 하루 만에 끝나는 게 아니라 다음날 이런 경우가 많아요. 갭에서 무너지는 건 굉장히 위험한 겁니다. 돌파선을 돌파했다 무너진 것도 굉장히 위험한 일이에요. 얘랑 도찐 대찐 50% 100%입니다. 아시죠? 돌파선에서 무너지거나 갭에서 무너지거나 뭔가 중요한 자리에서 무너질 때는 만약에 내가 2, 3% 마이너스라고 그래서 여기서 손절을 못 해버리면 그 다음날 마이너스 7%, 15%, 20몇 프로 이렇게 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러니까 버려야 될 때는 꼭 버리십시오. 하다못해 수량이라도 줄여놓으세요. 그래야 나중에 무너지다 지금 이게 갭이잖아. 0.74 이 작은 갭에서도 이렇게 됩니다. 0.74에서 무너졌는데 물론 이게 상한가를 가서 그런 것도 있지만 상한가를 가고 안 털고 갭에서 무너졌어요. 무너지고 이 몇 프로일까요 이거? 대략 몇 프로일까 볼까요? 어디까지 무너지나? 마이너스 28% 여기까지 바닥까지 마이너스 28% 여기서 여기까지 마이너스 28%가 쫙 무너진 겁니다. 빠져나올 공간이 있었을까요? 거의 없죠. 네. 그래 놓고 여러분들이 뭐 빠져나온답시고 물 타고 에이씨 비중만 커졌네. 물 타고 에이 비중만 커졌네. 이런 데서 물 타는 게 아니에요. 충분히 무너진 다음에 충분히 무너져서 나 이제 다 무너졌어요 하는 뜻으로 이건 빼고요. 이거는 뭐 우리가 알 수가 없습니다. 충분히 무너져서 횡보를 하다가 발돋움 판을 몇 개월 정도 만들다 보면 이 새끼 이제 올라갈 때 됐구나. 그럴 때 분할로 물을 타든가 아니면 당장 이날 올라가는 날 물을 타서 여기서 예를 들어 뭐 2, 300 갖고 했다. 그럼 이런 데서는 거의 한 1000만원 이상 타야 됩니다. 보통 3배에서 4배를 타는 게 맞는데 여기서 한 100만원, 200만원 갖고 했으면 여기서 최소한 1000만원 정도 타야 돼요. 그래서 이게 봉이 지금은 다행히 운이 좋아서 여기까지 올라갔지만 보통 여기서 올라갈 때 이렇게 많이 올라가는 경우가 별로 없어요. 한 요 정도에서 끝나버리지. 지금 아마 얘가 지금 이게 올라간 게 있으니까 이것 때문에 여기까지 갔나 본데 보통 이게 만약에 없다고 치면 여기서는 아마 올라가 봤자 요 정도까지 그냥 안 올라갔을 거예요. 그러니까 1000만원 정도 타야 여기서 마이너스 된 요인들을 여기서 다 복구할 수가 있고요. 여기서 마이너스가 됐는데 만약에 수량을 하나도 안 줄였어. 그러면 한 1000만원이지만 여기서 만약에 수량을 줄였어. 100만원인데 어우 나 한 70만원 정도 저 수량을 줄여야겠다. 그래서 30만원 예를 들어 100만원이니까 이제 70%를 줄였으면은 한 20만원에 남았겠죠. 그럼 여기서 100, 200을 샀을 때 70% 정도를 줄였다고 치면 여기서 물량을 그렇게 1000만원까지 안 타도 왜냐면 여기 있는 사람 여기서 돈이 1000만원이 없을 수도 1000만원이 없을 확률이 크잖아요. 그럴 확률이 있을 수가 있다는 얘기가 아니라 거의 확률이 커요. 여기서 200 갖고 물린 사람이
손절을 못해가지고 여기까지 끌려오면 여기서 1,000만 원 없을 확률이 큽니다. 왜? 다른 종목들도 다 그랬을 거야. 이 사람이 2억 있든 3억 있든 20억이 있든 매매를 그렇게 하는 사람이라면 그 예수금이 다 종목에 몰려있을 확률이 커요. 근데 그 사람을 무시하는 게 아니라 심리적으로 그래. 그렇잖아요. 그 사람을 무시하는 게 아니라. 그러니까 꼭 그냥 두지 말고 내려가는 주식을 그냥 두지 말고 꼭 수량을 줄이십시오. 반 이상 줄이시는 게 좋고요. 웬만하면 아차 갭에서 물렸구나. 아차 돌파 매매할 때 물렸다. 그러면은 반 이상 3분의 2 이상 줄이시는 게 맞습니다. 아셨죠? 안 그러면 마이너스 30%를 맞이하는 마법이 여러분들한테 이제 선사가 되는 거예요. 핀테크 중에서는 이스트 소프트가 상을 갖고요. BI 매트릭스하고 휴네시온이랑 아이윈 플러스가 굉장히 물량을 많이 받았네요. 핀테크가 뭔가 이 보안이나 어떤 뭐 금융 관련된 뭐 거기에 뭔가 새바람이 부는지 뭐 이렇게 물량을 받는 애가 많나요? 예, 많네요. 저도 이 핀테크 쪽은 제가 이제 그쪽은 아주 전문가가 아니라서 잘 모르지만 증권은 하지만 아주 전문가는 아니라서 일단 나중에 일이 터져 알겠네요. 미리는 잘 모르겠네요. 교육 출산 정책주 중에서는 깨끗한 나라가 무너졌고요. 미세먼지는 관계없고 중국주도 관계없고 일자리는 캡스톤 파트너스가 꽤 많이 올라갔다가 한 20%, 22, 3% 이상 올라갔다 무너졌고요. 철도주는 아예 없고 항공 여행주도 없습니다. 아스트나 그냥 겨우 지지나 하는 정도, 찌끄레기 정도 갔고요. 121로 올라왔지만 별거 아니고요. 이재명주 중에서는 유니테크노가 좋은데? 참 어떻게 그 피습을 당할 줄 알고 차트를 이렇게 만든 예비 상승을 이렇게 미리 해놨는지 모르겠어요. 심지어 이걸 구라라고 해야 되는 거야? 저는 이걸 구라라고 안 하는데 결론적으로 이렇게 올라갔기 때문에 이게 구라가 돼버렸어요. 야 희한하네. 무섭다니까 가끔 한동훈주는 관계없고 이낙연주도 관계없고 안철수도 당연히 안철수 하나 있네요. 한컴미드가 좀 같고요. 홍준표도 관계없고 오늘 월요일이라 자세히 봐드린다고 했는데 아마 1시간 넘어갔나 봅니다. 1시간 6분이네요 방송이. 이렇게 방송을 이렇게 길게 하면 안 되는데 오늘은 제가 그동안 이렇게 너무 이제 빨리 한답시고 성의 없게 한 건 아니에요. 말만 빠른 거지. 말만 빨리 한 거지 성의 없게 한 건 아닌데 좀 성의 없게 한 듯한 그렇게 받아들이시는 분이 있을까봐 오늘 좀 자세히 봐드린다고 했더니 아까 구라하고 물린 종목들 그런 것 좀 지수 좀 얘기를 하다 보니까 좀 그리고 상한가 종목이 많았어요. 오늘 상한가 종목이 몇 개야? 하나, 둘, 셋, 넷, 다, 일곱, 여덟, 9개네요. 너무 많지 않나요? 상한가가 9개나 나왔네. 뭐가 장이 한번 뒤집어질 때는 뭐가 내려가던 게 올라가거나 올라가던 게 내려가거나 뭔가 횡보하던 게 올라가던 내려가던 이렇게 뭔가 변곡점이 있을 때 뭔가 장이 뒤집어질 만한 일이 있을 때 이게 그리고 뭐 여러 가지 이제 뭐 그런 비슷한 일들이 있을 때 상한가가 많이 나오는데 어떤 뜻으로 많이 나오는지는 모르겠지만 제가 봤을 때는 우리나라 지수 봐서는 불안전한 지수가 안정화가 돼가면서 지금 상한가가 많이 나왔거든요. 그러면 둘 중에 하나죠. 정말 안정이 되든지 굉장히 불안전해지든지 둘 중에 하나일 건데 제 생각에는 이거는 구라가 없이 그냥 120에서 뭔가 한동안 횡보를 할 것 같은 약간 그런 느낌이 들긴 합니다. 지수를 봐서는 정확한 건 아니에요. 예, 그냥 제가 눈으로 보기에는 지금 뭔가 이렇게 나온 건 없는데 전반적으로 보니까 무너지려고 하면은 굉장히 무너질 수 있는 차트고요. 뭐 마음 먹고 무너지면은 뭐 여기까지 무너지겠지. 뭐 마음 먹고 무너지면 그죠? 마음 먹고 무너지면 거기까지 무너질 겁니다. 나 모르겠다 그냥 무너지겠다. 무너지면은 여기까지 무너져 여기까지. 이렇게 무너지던가 길게 이렇게 무너지던가 그죠? 거기까지 무너질 수 있는데 제 생각에는 여기서 이렇게 한동안은 횡보를 하지 않을까. 라인을 이렇게 잡고 횡보를 하지 않을까 그 생각이 듭니다. 예, 뭐 근거는 없어요. 근데 보통 차트가 저렇게 나오면은 좀 지루하게 횡보가 나오는 경우가 있더라고요. 좀 짜증이 납니다. 저럴 때는 올라간 종목도 몇 종목 없어요. 가끔 제가 보면은 그래서 이제 좀 짜증 나는데 어쨌거나 무너질 것보다는 유지를 하는 쪽에 저는 비중을 싣고 있습니다. 제 판단으로는 참고적으로 알고 계시고요. 오늘 방송 여기서 마무리하겠습니다. 긴 방송 봐주셔서 감사하고요. 내일부터는 정상적인 방송으로 좀 하려고는 하는데 제 스케줄이 어떻게 될지 정확하게 잘 모르겠네요. 여하튼 시간 되는 대로 성의껏 방송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구라 관련된 건 항상 머리 염두하고 있고요. 제가 아까 얘기를 하다 보니까 이제 갭에서 무너지고
돌파선에서 무너지는 종목이 뭔가 조치를 안 해놓으면 얼마나 많이 박살나는가에 대해서 잠깐 얘기를 하다 보니까 번뜩 생각이 난 건데, 그렇게 방송 중에 제가 뭔가 강조를 굉장히 해야 되는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이제 그날 그놈에 대한 테마, 오늘 같은 경우는 갭에서 무너지거나 돌파 매매를 하다가 무너지는 종목은 박살난다. 이거 진짜 조심하셔야 된다. 그러니까 박살이 안 나더라도 안전빵으로 수량을 3분의 2 이상 줄여 놓으셔야 된다. 이런 거 위주로 방송을 계속 하겠습니다. 뭔가를 하지 말아야 되는 부분에 대해서는 굉장히 제 강조를 크게 할 거예요. 그리고 뭔가를 해야 되는 부분에 대해서는 강조를 크게 한다기보다는 자주. 이런 종목 좋죠. 횡보하는 종목이니까 좋죠. 120 상승하는 종목이니까 좋죠. 할 거 다 하고 가는 종목이니까 이런 거 좋죠. 아, 이 종목 차트 좋죠. 다음에 올라가고, 다음 올라가고, 다음 올라가고. 이런 식으로 이제 반복 숙달. 좋은 점에 대해서는 반복 숙달. 안 좋은 점에 대해서는 굉장히 리스크를 크게 여러분들의 귀가 따가울 정도로, 큰일 나죠? 큰일 나죠? 큰일 나죠? 이런 식으로 방송을 이제 할 것 같네요. 제가 오늘 방송을 하는 제가 방송하는 스타일을 제가 모니터링을 라이브적으로 해보니까 제가 약간 그런 면이 있네요. 조금 좋은 점은 반복해서 얘기하고, 안 좋은 점은 굉장히 이렇게 과장돼서 안 좋은 쪽으로, 뭐 예를 들어 상처가 10cm인데 뭐 2m가 찢어졌다는 식으로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하는 것 같네요. 가만히 보니까 제 방송을 그런 취지로 봐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방송 여기서 마무리하겠습니다. 오늘 고생하셨고요. 내일도 계속 시드를 줄인 채로, 아직 지수가 뭔가 결정이 난 게 없기 때문에 시드를 좀 줄인 채로 웬만하면 매매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방송 마무리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